자, 우려하던 바입니다. 비기면 나이스하다고 생각했어요. 비기면 1위예요. 네, 비기면 나이스하다고 생각했던 게 뭐 조별리그 1위 이런 거를 떠나서 지난번에 우리 같이 얘기했던 것처럼 맨유전에 패배했었던 것보다 지난 소튼전 무승부의 어떤 흐름이 훨씬 더 저는 안 좋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면 그 전에 이미 전조 증상이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아스날 경기를 쭉 펼쳐서 보면 경기력이 괜찮은 순간들보다 아쉽다라고 생각되는 순간이 더 많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골이 많이 없었고 골이 많이 안 들어가고 1대0 승리가 좀 있었어요 아스날이. 체력적으로 붙인다라는 게 느껴지는 상태에다가 난 개인적으로 유로파 스쿼드가 좀 애매하다고 보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이도저도 안 되는 스쿼드와 교체 자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2군도 아니야. 1군은 아니에요. 그쵸. 이게 1, 2군 사이 어딘가야. 그러니까 1군 선수들이 아예 다 빠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들어가긴 우리가 해요. 보통 이제 완전 2군이라고 하려면 옛날에 그 누누가 그쵸. 그 이원화해가지고 막 가다가 그래. 완전 선수단 불만 다 터지고 이런 게 이제 2군이고 이 지금 아스날 한 1.5로 봐야죠. 1.5로 봐야 돼. 스쿼드는. 그러면 무승부 정도의 결과를 만들어냈어야 된다. 근데 그게 안 됐다? 그러면 체력은 갈리고 졌다. 결국엔 마지막 조별리그 라운드까지 봐야 되는데 상대로 봤을 때 아스날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그러니까 1위를 못할 것 같진 않아요. 예를 들어 마지막 경기 아스날이 비겨. 근데 PSV는 이겨. 그러면 승점이 동률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승자승을 봤을 때 아스날이 뒤집니다. 왜냐면 득실 그러니까 승자승을 따지고 나서 이 두 팀 간의 그 골득실 이런 걸 다 봤을 때는 1대0, 2대0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아인토벤이 이제 위로 올라가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아스날은 플레이오프를 한 다음에 16강 진출을 체크해야 됩니다. 경기수 환경이 늘어납니다. 네, 경기수가 단순히 늘어난다 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물론 뭐 올라갈 가능성이 더 크겠지만 왜냐면 보통 플레이오프에 붙는 팀들이 이걸 이렇게 맞춰봤을 때 되게 어려운 팀보다는 쉬운 팀에 걸릴 가능성이 있지만 그건 몰라요. 네, 왜냐면은 이제 챔피언스리그에서 이제 3위를 차지해서 그죠? 내려오는 팀들하고 16강 플레이오프를 붙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누군가를 엄청나게 비판한다거나 비난해야 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긴 하는데 그때도 말했던 것처럼 지난번 무승부의 전조는 굉장히 안 좋은 전조였다. 이 흐름을 빠르게 깨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게 유로파가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난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막 새끼들 이렇게까지 생각 안 해. 단 다음 리그 경기 조심해야 됩니다. 아스날이 이제 다음 리그 맞대결 노팅엄 포레스트죠. 노팅엄은 이제 덕연이 표현을 빌리자면 팀도 아니다라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리버풀을 잡았거든요. 그러게요. 예. 아니 근데 진짜 그때 맞아. 그랬어요. 진짜로. 예. 나는 깜짝 놀랐어. 노팅엄 중계하면서 어떻게 이런 팀이 근데 그 어제 제가 이제 어디야 그 KBS에 촬영을 갔다 왔잖아요. 그 언제 방영되나요? 그거는 저도 아직 뭐 정확하게 모르겠고. KBS 축구 대토론회. 네. 그래서 형철이도 가고 덕연이도 가고. 구자철 이제 위원이죠. 구자철 선수이자 위원. 예. 구자철 위원 만나가지고 어제 이제 얘기 좀 했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황의조 선수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황의조 선수 일단 그 2군으로만 갔다 온 이거 완전 그 찌라시다. 모욕의 찌라시고 예. 지금 팀 자체 좀 그렇대요. 그러니까 황의조 선수 얘기해서 왜 했냐면 올림피아코스도 올 시즌에 영입을 엄청 했거든요. 여기 같은 데잖아. 노팅엄도 그리고 영입을 네. 엄청 했어요. 같은 근데 그리스 구단주 아래에 있어요. 이렇게 선수들이 너무 들어오다 보니까 라인업 구성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뭐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자꾸 애로사항도 좀 많고 근데 저는 노팅엄도 좀 비슷한 상황이라고 봐요. 네. 올림피아코스도 지금 경기를 안 좋거든요. 네. 근데 이들은 그건 있어요. 선수 구성원들이 되게 후지지 않거든. 그러면 시간이 지나가면서 조직력이 맞춰지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지난 경기에 이겼다라고 완전히 판단하기에는 좀 뭐 무리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아스날은 흐름이 약간 좋지 않은 흐름으로 오고 있는 상황. 노팅엄은 반등은 만들어낸 상황. 그건 역시 다시 얘기하지만 아스날이 홈 연전이에요. 노팅엄이랑 그 다음에 쥐리니까 여전히 유로파는 1위 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노팅엄도 홈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비기거나 지면은 그때는 제가 욕을 할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전을 해놨어. 근데 그러지 않을 거라고 봐. 첼시 아스날전은 최근에 첼시랑 아스날전의 경기 흐름이 아스날이 비교적 좋은 편이야. 5경기에서 3승 2패입니다. 네. 단 포터의 첼시가 최근에 좋기 때문에 이 경기는 저는 뭐 무승부면 최고 저도 그럴 수 있는 경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홈 경기들은 잡아내야 돼요. 다시 얘기하지만 흐름이 지난번보다 좋지 않다. 그러니까 소튼전은 여러모로 아쉬운 경기였죠. 그러니까 뭐 사실 저는 판정 관련해서도 네.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었다고 보고
근데 이제 아스날 입장에서는 어쨌든 득점을 기록하지 못하고 1대1로 이제 비긴 상황이었고 물론 이제 소통 원정임을 감안을 해야겠지만 근데 이제 그 앞선 경기 3경기가 모두 1대0 승이었거든요. 골이 안 나와. 그러니까 특히 아인토벤 1차전 때도 한 3대0 정도는 이겼어야 됐어요. 근데 제주스 그때 영향력은 좋았지만 득점 못 터뜨렸고 맞아요. 결국에는 자카 한 방으로 이제 1대0으로 승리를 거뒀었는데 저는 어제 경기에서도 중계했잖아요. 아 그렇죠. 어떤 게 가장 아쉬웠나요? 저는 그거였어요. 라인업 구성하고 이런 거는 유로파가 계속 이렇게 나왔었기 때문에 뭐 이거에 관련해서 뭐 얘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면 어제도 보면 그냥 몇몇 자리가 바뀐 거예요. 기존의 홀딩이 계속 유로파에 나왔었고 네. 이 홀딩이랑 파트너로 나왔었던 게 마갈량이스인데 이날은 그냥 그게 살리바가 된 거였고 네. 그리고 윗선 보면은 웨데고르랑 파비오 비에이라가 동시에 나왔다. 그리고 1차전에 비해서 제주스가 이제 은케티아로 바뀌었다. 이제 이 정도 차이인데 저는 그냥 생각했을 때 이거는 에인토번이 준비를 저는 되게 잘했다고 봤습니다. 일단은 최대한 아스날 배후 지역 침투 누리고 그러니까 전술적인 스탠스가 좀 확실했죠. 그리고 이날 1차전 때는 거스틸이라는 선수가 스트라이커로 나왔었는데 이날은 제로톱을 썼어요. 네. 반니스텔로이가 각포 그리고 엘가지 옛날에 네. 이제 또 프리미어리그 뛰었었던 엘가지 측면에 이제 사비 시몬스를 제로톱으로 기용을 했는데 이 앞선 선수들 자체가 기동력이 많다 보니까 아스날 수비진이 약간 초반에 고전하는 그림이 나옵니다. 특히나 이 배후 공간 침투로. 그리고 실제로 그 배후 공간 침투 때문에 골망은 흔들려요. 네. 이게 옵사이드 선언이 됐기에 그죠. 망정이지. 근데 이 과정에 있어서 저는 에인토번 선수들은 이거 우리가 라인 잘 부수고 들어가면 이거 충분히 할만하다라고 자신감 얻었을 것 같고 네. 아스날 입장에서는 물론 그건 있죠. 옵사이드를 왜 걸리냐? 이거는 라인 컨트롤 잘했기 때문에 걸리는 거. 그게 미세한 차이가 됐든 아니면 그냥 이만큼 앞서 있는 그런 차이가 됐든. 그래서 저는 수비적으로 처음 봤을 때 아스날이 그렇게까지 안 좋게 먹고 들어가는 건 없었다고 보는데 역시나 이날도 로콩가에 대한 불안감. 저는 이거는 상수기 때문에 언급을 그렇게 크게 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사실 아스날 경기 보시는 분들 중에 로콩가가 6번을 맡았을 때 불안한 거 모르시는 분들이 있나요? 다 알죠. 다 아는 사실이고 그래서 어쩔 수 없다고 보는데 저는 아르테타 접근 방식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는 파비오 비에이라 우측 기용 이거는 나름의 의미가 있다. 그리고 저 자리에 파비오 비에이라가 설 수 있을 거라는 예상은 아스날 팬들이 다 했어요. 네. 영입되기 전에도 저 자리에도 세울 수 있는 선수다. 그래서 이거는 웨데고르와 파비오 비에이라 간의 공존이라는 측면에서도 저는 아르테타 감독이 이건 나름의 실험을 네. 했었다고 보고 그러니까 티어니를 되게 공격적으로 올려 쓰는 방식을 선택을 하면서 이제 빌드업 할 때는 백세리가 됐거든요. 네. 왜냐면 토미아스가 사실 이제 센터백이랑 풀백이 다 되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전반전 과정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있었다고 보진 않아요. 근데 이거는 반니스텔로이가 용병수를 기가 막히게 썼죠. 루크도형 투입점이 저는 너무 좋았다고 맞아요. 봤어요. 왜냐면 전방에 기동력 좋은 자원들이 계속 휘젓고 다니다가 물론 이제 점유율은 아스날이 높았지만 역습 한 방 빵 때려 막았을 때 이 선수들이 계속 골 넣었어. 골인가? 옵사이드. 골인가? 옵사이드. 그리고 계속 침투하는 그림 나오고 여기에 램스데일 약간 빌드업 과정에서 불안한 거 있고 근데 여기서 루크도 형이 들어가지고 뚝배기로 그래. 이거를 부셔버리니까 저는 루크도 형이 물론 바르셀로나 있을 때도 좀 아쉬웠다고 봐요. 네. 이 선수 자체가 완전 빅리그에서 주전으로 뛸 수 있을 만한 기량은 아니라고 보는데 인테리랑 궁합이 좋죠. 아 그렇지 인테르를 이제 잘 몰라시켰지 잡았죠. 그렇지 예. 세비야 시절에 근데 세비야 때도 사실 별로 안 좋았단 말이에요 이 선수가 근데 이 선수가 가진 툴이 확실하죠 제공권 옛날에 벵거 있을 때였나 누구 있을 때였나 제가 표현하기를 보통 이제 우리가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 몸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일반적으로 웨이트 하고 난 다음에 유산소를 하잖아. 근데 거꾸로 일부러 유산소를 먼저 한 다음에 지치게 만든 다음에 웨이트를 하는 스타일에 조금 더 이제 다이어트 효과를 준다거나 그런 방식이 뭔가를 할 때가 있는데 아스날이 월코스로 수비수 힘들게 한 다음에 지루를 나중에 투입시켜서 수비수들을 어렵게 만드는 전략을 쓴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딱 그거다. 유산소 시킨 다음에 이 웨이트로 조지니까 수비수들이 정신을 못 차린다. 아 그렇지. 약간 굳이 따지자면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아니 그래서 저는 이거는 사실 선수 기용이라든지 전술 싸움에서 결국엔 이거는 반니가 이긴 경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반니가 또 인스타 올렸더라고요.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보여줬다 이러면서. 근데 옛날부터 아스날이랑 궁합이 별로야. 밉상이에요. 네. 저는 뭐 너무 좋아하는 아스날 팬들 입장에서 저는 너무 좋아하는 선수였고. 그래서 이제 루크다형 투입 시점부터 경기가 그냥 아예 일반도 그러니까 흐름 자체가 완전 변화죠.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툴 제공권 그리고 포스트 플레이 버티면서 공격 방향 설정을 본인이 다 해주더라고 내려와가지고 그러면서 이 아무래도 이제 뭐 코디아코도 그랬었고 제
잘하더라. 잘해요. 괜찮아요. 난 쟤 하는 거 보니까 음. 그리고 아스날이랑 경기하는 거 보니까 이게 이제 사람 시선이 이렇게 바뀌어요. 터나가 왜 노렸는지 알겠다. 왜냐면 터나가 지금 픽이 다 괜찮잖아. 맞아요. 예. 그리고 이 누구야? 더용이랑 같이 투입됐었던 자원들 중에 보이는 이제 마두에케라는 선수가 네. 들어가고 옛날 이제 토트넘 뉴스였어요. 그리고 이제 거스테일도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르당 테제까지 이제 투입을 했는데 이 교체도 저는 아주 좋았다고 보는 거는 마두에케도 드리블 되게 좋고 밀고 들어가는 힘도 좋은 자원이에요.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기동력 좋은 자원들 사실 측면 자원들은 전반전에 뛴 거리나 이런 거 봤을 때 바뀌어야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얘가 측면에서 기동력이 없으면 루크도형 하나 놓고 뚝배기만 하면 그게 의미가 없지. 딱 이거죠. 네,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근데 마두에케 투입하고 그리고 좀 이후 타이밍에 보면은 거스틸까지 같이 들어가면서 약간 이선에서의 영향력도 살려주고. 근데 결국에는 루크도용이 첫 번째 골도 어시스트를 했고 두 번째 골 역시도 본인이 헤더로 마무리를 했고 물론 그 헤더 장면에서는 이건 램스의 실책입니다. 이거 나왔으면 쳐야 돼요. 그래서 루크도용 투입한 그 시점부터는 완전히 에인토번 위주로 경기가 흘러가게 됐고 아스날 입장에서 아쉬운 건 그거죠. 자 로테이션 돌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주전들이 체력 안배를 생각을 했어요. 제주 스톱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됐죠? 결국에는 다 들어갔어요. 그래 내가 그 얘기야. 이도저도 아닌 케이스가 된 거라고. 그러니까 아스날이 마지막에 전술을 백3 기반으로 한 3-2-5 형태로 바꿔요. 근데 이걸 프리시즌 아르테타가 실험을 했습니다. 네. 언제? 이 프리시즌에서 만나는 팀들과의 후반전 때. 아스날이 우리가 옛날 리뷰 때 제가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아스날이 총 공세로 나와야 될 때의 포메이션에 대해서 아르테타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오늘이 그런 경기였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실패였죠. 안 됐죠. 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흐름은 안 좋다. 음. 다만 유로파리그에서 홈에서 1위랑 경기라는 거기 때문에 자력으로 1위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 최근의 경기들이 대부분 아스날이 1득점 이상 하지 못하는 경기들이 대부분이다. 자 볼게요. 지금 몇 경기째 이어지고 있냐면 딱 이때부터는 리버풀전 끝나고 난 다음에 보데글림트 원정 1대0승, 리즈 원정 1대0승, 아인토벤이랑 1차전 1대0승, 소튼 1대1 무, 이번에 2대0 패. 5경기에서 지금 4골입니다. 그러네. 안 좋은 흐름이죠. 이거를 노팅엄 포리스트전에서는 깨야 된다. 흐름이 안 좋다. 홈 경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전반에 체력적으로 괜찮았을 때를 제외하고 한 30분 정도? 그 이후부터는 지난 시즌에 안 좋았던 그림들이 조금씩 나와요. 결과적으로는. 아니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리스크라고 항상 생각을 했던 건 아스날은 비주전 주전 격차가 있어요. 네. 그래서 비주전들이 나왔을 때 그런 조직력이나 에너지 레벨이 주전 쪽으로 완성이 됐을 때보다는 확실히 떨어지는 게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저는 이번 경기가 중요했다고 본 건 6차전 그냥 진짜 플로트에 돌려도 되는 경기로 만들었어야 돼요. 근데 안 됐잖아. 왜냐면 일정이 너무 빡빡해요. 그렇지. 월드컵 전까지.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을 만들지 못했고 네. 결국에는 7위전까지 어쨌든 무조건적으로 승리를 해야만 1위가 가능하니까 이전의 상황이 지금 유로파리그에서 2경기를 하느냐 1경기를 하느냐 이거만 이제 좀 초점을 맞춰보면 될 것 같습니다. 월드컵 전까지 컵대회 포함해서 컵대회는 이제 브라이튼이랑 리그 경기가 있습니다. 그거 뭐 그렇다 칩시다. 그러나 그 경기도 포함한다면 5경기가 남았는데 첼시전 제외하고 다 이겨야 됩니다. 아 그렇죠. 이거는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무조건 다 이겨야 돼요. 첼시전을 제외하면 다 이겼는데.